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아, 원칙을 지키자니 당장 손해가 눈에 보이고 현실이랑 타협하자니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나 이런 좌괴감이 들고요. 바로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 있는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많은 리더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이죠. 이 자료는 그 지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시작부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꿰뚫는 지혜와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의 순결함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사업하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생존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탐색해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의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비즈니스 언어로 아주 명쾌하게 번역해요. 비둘기 같은 순결은 우리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 예를 들면 정직, 공정, 상생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뱀 같은 지혜는 이 가치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사고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인 셈이죠. 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영리해져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냥 막연히 순진하게만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제시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정답은 좀 흑백 논리에 가깝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변수가 얽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런 정답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자는 각 상황의 맥락을 고려한 최적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례가 자료에 등장하죠. 그 봉제 공장 이야기요. 어떤 매니저가 회사에 들어온 주문보다 옷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남는 물량을 뒤로 빼돌려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상황. 자, 만약 당신이 이 공장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정답을 추구하는 접근법이 나옵니다. 매니저의 행동은 명백한 부정행위고 회사의 핵심 가치가 정직이라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당장 그 매니저의 빈자리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순교하는 심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해고가 정답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를 깬 직원을 어떻게 계속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저자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답을 찾는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와, 여기서 정말 머리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해답은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매니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거죠. 자료에서는 그 원인이 터무니없이 낮은 봉급 때문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뒷돈으로 챙기던 금액만큼을 합법적인 인센티브나 급여 인상분으로 전환해주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현실에서 월급 올려줬는데도 계속 뒤로 물건 빼돌리는 직원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기회를 준다는 그 사장님의 선의가 악용될 위험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한번 신뢰를 깬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죠?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상황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지혜입니다. 만약 낮은 급여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직원을 부정행위로 내몰았다면 그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었음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단호하게 해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답이라는 게
마냥 착하게 봐주자는 게 아니군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구조를 먼저 손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이 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순서네요. 정답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해답은 그 행동에 발생한 시스템까지 들여다보는군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정확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개인을 잘라내는 건 단기적으로는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내몬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새로운 사람도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복잡함을 고려한 뱀 같은 지혜입니다. 좋습니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는 지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봉제 공장 사례에서 매니저 월급을 올려주는 해답은 결국 회사 입장에선 비용 증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핵심 가치를 지키는 건 도덕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손해 아닌가.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넘기 힘든 허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생각이야말로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착각이라고 지적해요. 저자는 결과적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눈앞의 이익률만 보면 가치를 지키는 선택이 분명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 비유로 파이의 크기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 당장 높은 이익률을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짜거나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내 몫의 파이 조각은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사업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니까요. 반대로 당장의 이익률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정직과 공정함 같은 가치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거고 거래처들은 우리 회사를 믿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할 거고 결국 회사에 대한 평판과 신뢰가 쌓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결국 우리 사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면 나중에 내 몫의 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실제 내가 가져가는 파이 조각의 절대적인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딸 직원 월급 줄 돈이 없는 스타트업 대표에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파이가 커질 때까지 우리 회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공포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 불안감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결과적 가치는 지금 모든 걸 희생해서 미래의 대박을 노려라 같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가치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직원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거창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작은 보너스를 캥겨주는 것. 그것 역시 신뢰를 쌓고 파이를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군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가치를 지켰더니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더라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자연스러운 습관이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적 가치를 믿고 파이를 키워나가는 전략, 왜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어떻게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 봉제 공장 사장님처럼 어려운 딜레마랑 혼자 싸워야 할 때 기댈 곳이 없으면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이 자료에서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나요? 바로 소그룹 모임의 힘입니다. 저자 본인도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 창업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사업가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모임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죠? 그리고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서로의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해주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타협을 부추기는 저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질 위험은 없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소그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핵심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핵심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차선책을 찾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요. 앞서 이야기한 정답이 불가능할 때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집단 지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양심을 더 날카롭게 벼려주는 건강한 긴장감이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아, 서로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군요. 그런 그룹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큰 자산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지속성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활동과 깊이 연관됩니다. 아, ESG 경영이 화두인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겠네요. 많은 기업들이 선한 영향력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은행에서 빚까지 내서 거액의 자선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선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행동일까요? 와, 정말 공감되네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저 회사 괜찮은 건가?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주고 있나?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신뢰를 주려다가 오히려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심만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지속성 없는 선행은 외부에서 볼 때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자료에서는 비기독교인의 시각을 예로 들면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선행을 보면 혹시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요. 결국 기업의 모든 활동, 심지어 선한 활동조차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 의도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것까지가 진정한 책임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다시 한번 만나는 지점입니다. 순결한 의도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선한 창업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 현장에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은유에서 시작해서 흑백 논리의 정답을 넘어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 그리고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결과적 가치의 개념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결국 관점의 전환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 가치를 성장을 가로막는 비용이나 제약으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신뢰를 쌓고 사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장기 투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딜레마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주로 회사 내부의 운영 방식이나 직원의 행동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치를 적용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 회사의 핵심적인 수익 모델이나 주력 상품 그 자체가 당신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키고 싶은 가치와 미세하게 충돌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오늘 우리가 나눈 현실적인 해답과 결과적 가치의 원칙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